이른오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KBL 로마의 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어떤 팀 말하지 않고 1부에서 안 한 팀. 네. 네.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댓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항상 초심을 가지고 그렇죠. 방송하도록 네. 네. 하지만 또 간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네, 좋습니다. 김태현님이 드래프트 지원 끝나면 각 구단별로 누구 뽑을지 예상하는 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날로 아주 잘 먹겠습니다. 예. 후루짭짭 맛있는 신인 드래프트. 그렇죠. 네. 다가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DHG님이 감독님들 성대모사 하시는 거 재밌네요. 강을준 감독님보다 이동욱 기자님 형이라니 동안이시군요. 아닙니다. 네. 제가 동생인데 네. 제가 동생인데 전화로 이제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호칭을 일부러 동혁이 네. 형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좀 뭐 친하니까 뭐 네. 이제 다 막 10년씩 넘었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전화 걸어서 동환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제가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저는 동환이 아닙니다. 예. 이동환이 아닙니다. 그 얘기 왜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네. 유민아님이 3류 가자. 정규 기자를 끌어들여서 3륜농구로. 네. 저희 방송 좀 이상한 방송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늘면 클래스가 떨어져요. 저 혼자 있으면 1류. 네. 이동희 있으면 2류. 예. 정규 기자 있으면 3류. 요즘에 WKBL 방송 내용 퀄리티가 상당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 죽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을 희생하셔서 방송 퀄리티를 높이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JH님이 배강률이라니 두 분 보고 이동완, 유동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에 유리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오자였습니다. 배강률이죠. 배강률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름 정확하게 해야죠. 저도 그분 잘 알죠.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분들은 뭐 이제 상황 보시고 앞으로 저는 뭐 이번 주만 리동환이라고 써주세요. 제가 벌 받겠습니다. 리동환. 너무 북쪽 같나요? 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네, 리동환이라고 써주세요, 편집자님. 저 유동혁이라고 써주세요. 네, 유동혁이라고.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게 디테일하지만 좀 뼈아픈 부분이에요. 선수 이름 이렇게 딱 써야 되는데 기본이죠.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로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26일부터 대구에서 훈련을 시작했고요. 이게 참 파란만장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구은행 그 제2본점 체육관, 개성 중학교, 정확하게 개성 중학교, 그리고 경일대 체육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불가가 처음에 내려왔었어요. 사양 불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개성중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시간대 때문에 힘들어져서 첫날은 경일대에서 했는데 27일 오전에 그 이제 대구은행 쪽에서 다시 한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당히 시설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27일부터는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체육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요. 한국가스공사가. 네, 대구 정착이. 네. 그리고 정말 좀 안타까운 좀 뉴스가 나왔죠. 정의군 선수가 시즌아웃을 당했습니다. 이제 24일이었죠. SK와 연습 경기 도중에 1쿼터 초반에 그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즌아웃이 됐고요. 다음 시즌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그 전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객관적 전력 자체가 저는 이제 상위권 또는 잘 쳐주면 최상위권까지도 봤는데 정효우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 이 팀은 또 이제 윙맨 자원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윙맨 자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두경민이나 아니면 김낙현이 있고 또 여기에 뭐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메워질 것인가 공수 밸런스 어떤 측면에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비시즌 무브를 보면은 사실은 정효근, 이대현 두 명이 있다는 것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한 게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강상재 트레이드 했었고 박찬호가 빨리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장신 자원이 정효근 선수가 빠지면서 굉장히 좀 적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대현, 민성주 사실 지난 시즌 시작할 때 어떤 핵심 어떤 빅맨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사실 민성주 선수가 오래 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대현에게 부담이 가중될 때 이 선수도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한국가스공사의 이 높이 자체에 굉장히 좀 데미지가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현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뛰게 되면 그럴 수 뭐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정용 선수가 없는 것 자체가 완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전력 자체가 뭐랄까 플레이오프 때의 어떤 전력은 윙맨 자원이 많을수록 좋고 정효근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선수 그리고 뭐 1대1 공수에서 다른 정상급 윙맨 자원들하고 대결을 해도 꿀리지 않은 선수인데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서 오리온을 이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보람. 야반도전 오리온을 이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스공사가 사실 1, 2번 쪽까지 라인을 보면은 상당히 뎁스가 괜찮아요. 뭐 두경민, 김낙현에다가 차바위, 전현우, 이윤기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활용 가능성 있는 양준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핸들러나 슈터 자원은 꽤 풍부한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정효근, 이대현이 받쳐주고 외국 선수 니콜슨이 있다면 정말 저도 우승권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효근이 빠지면서 이게 라인업에서 뭔가 이 윙 자원들이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 전현우, 이윤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3번으로 뛰는 시간이 진짜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좀 앞선 라인이 좀 많이 낮아지죠. 네, 낮아지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원래 같으면 두경민, 김낙현이 뭐 같이도 뛰지만은 한 번씩 혼자 뛰면서 차바이를 뭐 2번 뭐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정효근 빠지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 그림이 조금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랜 B를 어떻게 가동을 하느냐. 물론 뭐 이대현 선수가 있고 여기에 두경민, 김낙현, 뭐 전현우나 차바위 여기 이대현 그리고 외국인 선수 뭐 니콜슨이나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뭐 여전히 강한 멤버이긴 한데 여기서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이느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리그컵 때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KT가 지금 외국 선수에 따라 가지고 이원화를 한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캐디 라렌과 마이크 마이어스로 지금 이제 외국 선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캐디 라렌은 사실 저희가 뭐 LG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템포가 빠른 농구와는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KT도 성철 감독께서도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하고 영입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트레이션, 뭐 스피드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골 밑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확실한 카드를 원했기 때문에 라렌을 영입하셨고, 다만 이제 라렌의 약점, 진짜 그 트레이션, 어떤 기동성 이런 부분을 만회해줄 만한 카드로 2옵션 영입을 원했다. 그래서 그 어떤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발은 조금 더 느려도 공격력이 괜찮은 선수도 있었지만은 어떤 스피드, 에너지 레벨 강화를 위해서 마이어스를 영입했다는 것이 성철 감독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라렌이 그래도 많이 뛰겠죠. 한 25분, 30분 그래도 많이 뛰겠지만은 이 라렌이 뛰지 않을 때 KT는 조금 더 스피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약간의 어떤 다른 색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만 물론 이제 이 마이어스가 뛸 때 무슨 우리가 속공 농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홍철 감독님의 의중은. 다만 라렌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활동량과 트레이션을 마이어스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보충하는 그림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1옵션 분석을 할 때 정직 기자가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캐디 라렌이 원래는 이제 수비적인 카드다. 근데 KBL에서 공격적으로 성공을 했다. 근데 KT 같은 경우 이제 우승권
그쵸. 또는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잖아요. 있는 팀이죠. 네. 일단 기본 6강 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팀에서 그런 플레이오프 때 그럼 이 경기력을 극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 캐디라에 대해서 의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강력한 어떤 카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선수는. 네. 그러면 공격에 대한 비중을 만약에 KT 쪽에서 줄일 수 있어요. 캐디라인을. 왜냐 허운, 양홍석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대2 때 스크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주느냐, 팝을 하거나 롤을 할 때 얼마나 좀 더 그 타이밍 맞게 들어가느냐.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될까 라렌이. 근데 이거를 이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싱크로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싱크로를 맞춰주려면 라렌이 좀 더 빨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동철 감독도 이제 더 강한 팀이 되면서 트랜지션 공격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랬는데 라렌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라렌에게 맞출 것인가 또는 허운 양홍석에게 맞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보면 허운하고 양홍석 쪽으로 맞춰야 돼요. 이게 뭐 국내 선수에 맞춰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KT가 이제 트랜지션이 강화가 되고 셋업 패스는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라렌 1대1은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서 2대 공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외곽의 어떤 슛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속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렌이 거기에서 좀 더 한 박자 빠르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비시즌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외국 선수에 따라서 이원화를 한다. 그래서 라렌이 있을 때는 하프코트의 무게들은 5대5 셋업 패스를 한다. 이거 약간 좀 안 맞지 않나. 아 그런 이원화가. 네, 저는 그래서 라렌이 의심이 간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라렌이 지금 보면 이제 전형적인 하위권의 어떤 에이스 용병인데 과연 우승을 시킬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인가라고 봤을 때는 KT와의 올 시즌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수비는 수비대로 해줘야 되고 공격에서는 그 팀에 맞는 걸 맞춰줘야지 자기가 뭐 20점 넣고 10리바운드를 한다고 그래서 뭐 효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격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KT가 그냥 또 6강 다코스다.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되게 나름 용단이라고 하나요? 과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KT가 이때까지 성철 감독이 부임한 뒤로는 어떤 이제 2명 중 1명은 거의 뭐 웬만한 포워드 타입이었고 그렇죠. 사실 그 선택으로 좀 성공을 본 부분이 있었는데 라렌은 결이 진짜 달라요. 이런 정통빅맨 영입한 게 처음 아닌가요? 예, 1옵션으로 데려온 거는. 예, 그러니까 되게 결이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들에게도 좀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멀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슈팅력이 이제 그래도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뭔가 활용도가 있었는데 라렌은 3점이 옵션이긴 한데 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포스터에서의 어떤 공격력을 주로 삼고 2대2에서 롤하는 움직임으로 사이즈 극대화랄까요? 림 근처에서 사이즈 어떤 힘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잘 살려줄지 국내 선수 시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KT가 그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6강 다코스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는 지금 자밀원에 대한 역할 그 변화 좀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전지현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의 1대1은 사실은 되게 강력해요. 이게 지난 시즌 효율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현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원희에게 볼을 투입하는 타이밍 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넘어오자마자 원이 1대1 시키고 서 있고 이런 거보다는 국내 선수들 위주로 어떤 2대2 게임이라든지 어떤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막히잖아요. 처음 시작한 공격들이 이를 막혔을 때 이제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될 때 원희가 자리를 잡고 볼을 투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원희의 1대1 옵션은 마지막 7, 8초에 적용이 주로 되는 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희의 공격 타이밍을 바꿀 거고 그리고 3점 슛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유동현 기자께서 굉장히 많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점을 던지는 타이밍도 좀 전일철 감독께서는 좀 변화를 줄 거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3점 막 주구장창 던지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제 이 역시도
좀 공격이 되다가 좀 안 풀릴 때 어떤 피켓팝 옵션을 한 번씩 써보는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 NBA에서 에이스의 어떤 그 척도 중에 하나가 운동 능력이거든요. 네, 네. 운동 능력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감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운동 능력 막 방방 뜨고 뭐 화려하고 뭐 이게 아니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에이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4, 5초 남은 상태에서 그 선수가 1대1 어떤 능력을 가지고 슛을 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운동 능력이 살아있는 선수는 자기의 타점을 제대로 잡으면서 밀착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폼을 유지하면서 슛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슛을 아예 시도를 못하거나 그렇죠. 그 상대 어떤 수비 압박에 의해 가지고 슛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던질 수 있는 그 차이 때문에 운동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죽은 볼을 처리를 할 때 1대1을 해라. 그렇죠. 네.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속된 플레이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3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이제 좀 클래식한 농구 이게 또 옛날 그 농구 그 꼰대 같은 그런 이제 한국 농구의 어떤 그 부작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센터는 석점을 쏘지 마라, 뭐 포워드는 쏘지 마라, 슛 쏠 때는 눈치를 보고 야 그거는 팀 플레이를 해야지 팀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슛 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사작용으로 이제 슛을 이제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슛 셀렉션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뭐 옛날 농구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반응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화는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희 선수가 석점 슛을 쏠 때 어떤 그 오픈 찬스에서 쏘는 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무분별하게 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센터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세이프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메이션도 안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점 슛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수들은 어떤 그 악용을 하냐면 석점에 대해서 플레이가 풀리지 않을 때 무책임하게 던져요. 그냥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슛 쐈는데 시도를 했어 자신감 있게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건 프로가 아니죠. 네.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원희의 이 1대1 그 시도 타이밍 그리고 3점 슛에 대한 시도 조정 적극 지지합니다. 네. 이게 과연 좀 원희가 얼마나 맞춰갈지 그리고 원희의 몸 상태가 또 진짜 어느 정도일지 지금 감량을 했다는 소문이 막 들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느 정도일지 이 선수는 한번. 두 가지 숙제가 있죠. 네. 첫 번째 체중 줄이기, 두 번째 꼬라지 부리지 않기. 그렇죠. 좋습니다. 이 꼬라지 한 번 부리면은 노영 기자한테 딱 걸리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 이거 1년 넘게 갑니다. 아 왜냐면 자기 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튜브를 할 때도 진짜 막 주말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막 이거도 하자 막 그러면 이런 기자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 스트레스성 폭식 때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 이도환 기자가 꼬라지 부립니까? 안 부리잖아요. 그렇죠. 예. 기사로 꼬라지 부립니까? 안 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코트에서 꼬라지를 부리는 거야? 그렇죠. 일터인데 게다가 일터에서 감정을 연봉 줄여야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죠. 네? 아 정말 갑자기 화나네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내 분노의 원천을 알겠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직장인끼리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네, 좀 프로답게 합시다. 프로답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말이야.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꼬라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해드릴 게 이제 최준영 선수의 어떤 시즌 중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회복이 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 상태 자체만 보면은 이미 한 7월부터 팀 운동이나 뭐 농구 훈련도 가능했다고 보고 당시에 이제 좀 구단에서는 뭐 8월부터 조금 더 슬쩍슬쩍 한번 시켜보고 좀 어떤지 보고 3라운드 한 복귀도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이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좀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최현 선수가 늘 이런 게 있어요. 부상당해놓고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코트에 너무 나오고 싶어서 서둘러서 했다가 또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빈번한 선수였거든요. 몸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오려다가 그래서 이제 전희철 감독께서도 섣부르게는 좀 안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SK에 대해서 어떤 뭐 악감정이 있다든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최준영 선수의 악감정이 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최준영 선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팀적인 어떤 상황을 곰곰하게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인내심을 좀 기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프로에서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냐면 최준영은 약간 이제 천재 타입의 선수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잘 타고났어요. 잘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센스 괜찮고 블록슛 센스 괜찮고 그 다음에 슈팅의 어떤 그 메커니즘도 괜찮고 키도 크고 운동력도 좋고 게다가 볼 수 있는 시야도 있고 근데 그게 개발이 저는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건 잘 타고났는데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때도 거의 정상급이었으니까 주위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안 했겠죠. 오히려 더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이렇게 했겠죠. SK에서도 승승장구를 했고 국대도 나갔고 근데 딱 걸리는 게 어떤 부분이 딱 걸리면 자기 마인드가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근데 사과문의 계절을 어떻게 했냐면 농구 선수로 보답을 하겠다고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논리가 안 통해요. 왜? 최준영 선수가 억대 연봉을 받는데 거기서 농구 선수로 보답을 한다. 자기 돈 버는 건데 무슨 농구 선수로 보답을 해? 그렇죠. 사고는 사고고 농구는 농구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준영 선수가 만약에 올 시즌 내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복귀하기 한 뭐 3일 4일 전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정말 진정성 있게 좀 써가지고 진짜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고 팀에서 어떤 뭐 팀원들 피해를 많이 끼쳤고 이건 내 무조건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곱씹으면서 가겠다. 이거를 좀 종집을 찍고 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선수. 이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섣부르게 복귀시켰다. 자기가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복귀했다가 또 다칠 수 있고. 왜 자기가 프로인데 어디가 아프면 정말 완벽하게 내가 이거 딱 나갈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빨리 나가죠? 하승진 선수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면에서 어떤 그 자기 어떤 탄탄함 이런 걸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부상, 이 공백 상황에서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이 갈 때 이 선수가 좀 더 프로에서 가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SK 입장에서도 좀 더 뭐랄까 팀 컬러에 맞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SK 구단 쪽에서도 저는 최준영 선수 복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삼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좀 횡액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그 전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선수단 쪽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3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전열해서 이탈했는데 뭐 코치 하나 그리고 트레이너 한 명, 그다음에 선수 한 명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뭐랄까 팀적으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다독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시즌 준비하는 게. 왜냐면 지금 삼성이 지금 배구단 때 이제 최근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배구단이 한번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남자 농구단이랑 이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또 선수들이 그때 한참 운동하다가 2주 격리되고 몸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또 이제 격리되고 컵대회도 이제 못 나가게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확진 뭐 자체도 좀 이제 불안한 부분이지만은 어떤 시즌 준비에 계속 차질이 좀 생긴다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면 뭐 비시즌 그 목표가 탄탄한 농구예요. 탄탄한 농구인데 탄탄한 농구에서 핵심은 일단 수비 기반의 빠른 농구. 그렇죠. 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저득점 게임인데 1대0 게임인데
선수비 유격수 그쵸. 이런 개념인데 사실 농구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수비가 돼야죠. 그렇죠. 예. 이동혁 기자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자 힉스 재계약 소식 말할 때 삼성에게 뭐 1옵션 외국 선수 카드, 뭐 공격력이 좋은 카드도 괜찮을 수 있지만 오히려 힉스라는 뛰어난 수비수를 통해서 수비를 단단하게 다져놓고 약간 늠농구처럼 하는 게 오히려 삼성에게는 맞는 그림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상민 감독이 좀 어떤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이제 뛰는 농구를 더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시즌 훈련하면서 이제 장민국, 임동섭이 이제 김시혜랑 비시즌에 호흡을 맞추는 건 처음이죠.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그런 어떤 빠른 농구의 어떤 시너지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김시래의 존재로 인해서 그런 농구가 가능하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힉스 기반의 어떤 힉스 중심의 탄탄한 어떤 수비 농구를 하면서 수비 성공 이후에는 상대 턴오버 혹은 미스샷을 바로 그냥 이지 2점으로 그냥 연결을 해버리는 어떤 그런 농구 이게 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삼성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팀이 저는 올 시즌에 잘만 준비하면 뭔가 이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게 정통 빅맨은 없어요. 김준희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윙맨 자원이 나쁘지 않아요. 장민국 괜찮죠. 그렇죠. 임동섭 괜찮고 차민석이 조금만 성장해 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외곽이 되는 선수고 아이자 힉스도 그렇고 김시래가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스몰 라인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골 밑에 그 수비가 약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아이자 힉스가 메워줄 수 있단 얘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 뛸 수 있는 그 확실한 코어는 없는데 뛸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자 힉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 농구라는 팀컬러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몰 라인업의 어떤 농구에서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이 선수단이. 그러니까 비시즌 때 어떻게 이 선수들의 능력치가 발현이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상민 감독이 어떻게 이걸 잘 꿰느냐. 뭐 하나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간다면 그걸 이제 컨셉을 근데 거기서 관통하는 컨셉을 수비 능농구 그렇죠. 간다? 그러면 삼성이 진짜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이게 객관적 어떤 로스터의 전력 자체가 보면 좀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삼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컨셉트를 어떤 가지고 하는 농구일수록 사실은 그 조직력도 진짜 좋아야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트를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력상 열세 있는 팀은 그만큼 그게 단단하고 확실하게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컨셉트만 있는 수준에서 조직력이 뭐 지난 시즌처럼 수비 조직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면은 사실은 어느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쪼임을 되게 좀 단단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비시즌 어떤 준비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삼성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성 LG. 네. 그 마성의 팀이 두 팀 있어요. 삼성과 LG. 두 팀 모두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구독자가 늘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대기업이잖아요. 예, 저희가 대기업은 대기업 무조건 마성입니다. 네. 자, LG 이제 아셈머레이와 말리가부가 25일, 29일에 각각 이제 팀에 합류를 합니다. 이제 관건은 역시 외국 선수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셈머레이는 팀 훈련에 합류한 상태. 압둑 말릭 아부는 네. 29일에 팀 훈련에 합류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셈머레이는 지금 뭐 팀 자체 연습 경기도 좀 했었었고 그 지난번에 고려대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했을 때 2분 정도 뛰었는데 힘들다고 자기. 아주 몸이 그렇죠. 빼달라고. 그렇죠. 조성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조성원 감독이 보는 아셈머레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지금 20분 정도 뛰는데 평균 득점이 한 30점대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연습 경기니까 게다가 뭐 대학팀하고 어떤 연습 경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편차 이제 보정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팀 선수들이 이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국내 선수들이 외국 선수를 좋아할 때 이유는 뭐냐면 까다로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이 돼주는 거. 또는 골 밑에서 수비를 엄청 잘해주는 거. 이럴 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농구를 잘할 때 좋아해주는. 그렇죠. 아셈머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조성 감독이 보는 부분은 뭐냐면
승부 체계성 능력이 있고 그리고 농구를 기본적으로 알고 하는 선수.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농구 잘하는데 이해도 빠르면 훨씬 좋은 거고 이해도가 빠르면 농구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거고 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머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LG의 공격 농구의 천병이 돼야 되는데 조성호 감독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2대2인데 안 되면 머레이에게 넘기기. 근데 그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머레이의 어떤 공격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김준일과 머레이 또는 김준일과 박정현, 김준일이 뭐 주로 되겠지만 더블 포스트를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이면서 뭔가 안정감 있게 하는데 이게 공격 농구하고는 살짝 좀 배치가 되긴 하지만 조성원 감독이 말하는 공격 농구의 실체는 핵심은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나서 3초 안에 하프코트로 넘어오기.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빨리 하자. 그리고 나머지에 막 줄창 속공하고 석점 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 아셈머리가 있으면 꼬미스 어떤 공격 비중 2대2 하이로 게임 이런 게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반면 압둥말릭 아부는 운동 능력이 좋고 빠르니까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밀어붙이는 속공 정신없는 그런 농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가고 있어요 LG는. 네. 그러니까 그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목적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은 진짜 감독님 말씀. 그러니까 머레이 같은 경우는 빨리 넘어온 다음에 어떤 셋 오펜스, 트윈 타워나 이런 걸 활용한 2대2 게임 또는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를 위한 시간 자체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올수록 시간이 풍부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공격의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더 정교해질 수 있고 시도해볼 수 있는 어떤 개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부는 빨리 넘어서 어떤 트레이션에 좀 가담을 많이 시키는 쪽. 우당탕탕. 네. 퍼스트 속공, 세컨 속공, 안 되면 서드 속공, 안 되면 외곽 3점 슛, 그쵸. 안 되면 아부한테 주워서 덩크 슛. 네, 그렇죠. 그럼 아부를 그냥 위로만 넘겨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데. 예. 그렇군요. 되게 다른 색깔의 선수들이긴 합니다. 사실은 머레이가 뭐 좀 일부에서 좀 우려를 사는 것이 이 선수 뭐 운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부는 여기도 이제 조성 감독님도 뭐 라거나 스타일 말씀하셨 저도 보면서 라거나 어릴 때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저번에 분석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 에너지 레벨에서 완전 아부가 완전 다른 느낌을 주니까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거나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라거나하고 조금 다른 거는 라거나는 피니시 능력이 있는데 아부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당탕탕이죠. 대신에 운동력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운동력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LG가 지금 아셈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상주에서 열리는 그 리그컵 대회에 머레이를 출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부 선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관희하고 이재도와 아부 그리고 여기 김준일 요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LG는 바로 다크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즌 꼴찌에서 그렇죠. 다크호스로. 저는 LG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FA 영입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공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보면은 또 다른 팀들이 워낙 전반적으로 저는 전력이 좀 상향 평준화되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불안 요소도 있으니까 제일 궁금한 팀입니다. 뚜껑 열었을 때 어떨지. LG는 저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우리가 시즌 했을 때 어떤 돌풍의 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LG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부터 점친 씨는. 네. 리그 보고 다시. 저희가 개막전에 또 그것도 해야죠. 볼드 프레딕션. 볼드 프레딕션. 그래서 뭐 이렇게 순위 예상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뭐 누가 MVP 탈 거다, 뭐 어워즈 예상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겐 꿀잼, 우리에게는 우리 그렇죠. 고생. 개고생.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